만약에 키운다면 거대 괴수를 키울래요? 거대 로봇을 키울래요? 인간들은 하나쯤은 반려괴수를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로봇을 키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아, 한 마리만 키울 게 아니었어? 아, 무리를 기를 생각이었어? 이 발언 상당히 위험한걸?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위험한걸 하긴 근데 자, 과학기술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오늘 몇 화죠? 4화인가요? 벌써 4화입니다. 아, 네, 4화 또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또 모시기 힘든 게스트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또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벌써 2026년이 됐고요. 올해 몇 살 드셨죠? 저요? 저 올해 이제 31살. 아, 30 초반이네. 와, 근데 그럼. 세상 그렇다. 그치, 세상. 전 이제 마지막 20대를 맞이해서 29이거든요. 축하합니다. 아홉수입니다, 아홉수. 와, 이게 30이 참 멀다고 생각했는데, 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걸 보신 여러분들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다들 행복한 새해 또 좋은 한 해 보내시길 바라시면서, 네, 할 말 우리 또 있나요? 저요? 아니, 좀 놀라워요. 이것을 4화까지 찍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났다는 게. 그치, 한 달에 하나 찍으니까 그치? 조금 더 스퍼트를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아까 나이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31살이요, 29살이요 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 그러게.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인 느낌이지만 초딩들만 좋아할 것 같은 그치, 이런 약간 주제. 좀비, 저번에 좀비 얘기하고 오늘 약간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나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치, 어른들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나 60살 먹어도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라는 50살, 생각을. 60살 돼도 그냥 SF 볼 것 같아. 그치? 약간. 마블 같은 거 나오면 챙겨볼 것 같고. 그래,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본다고. 5, 60대에 벌써 침대 생활을 할 예정이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침대에서. 그러네요. 좀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무튼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길 바라시면서, 자, 이제 오늘 해볼 얘기는 뭐냐면 저희 둘 다 너무 환장하는 이야기죠. SF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SF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죠. 얼마나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SF 중에서도 이런 크리처가 나오는 SF들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비에 이어서 오늘 이런 SF2로 나오는 보통 뭐가 나오죠? 로봇 많이 나오죠. 로봇이랑 그리고 또 SF의 매력은 그 디스토피아 세계거든요. 일단 뭔가 때려 부셔야 돼, 이 세계를. 그렇지. 그렇게 강력한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좀 기계류를 좋아해서 또 사이버펑크나 스팀펑크 같은, 최근에 또 스팀펑크에 빠졌어요. 뭐 봤어? 본 건 아니고 그냥 그 증기기관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 여행 갔는데 그 굿즈 같은 걸 파는데 골동품 느낌으로 스팀펑크 같은 그 미니어처들을 파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토토로 마을 갔어? 거기 갔어요. 거기구나. 거기에 너무 예쁜 그 오브제들이 많고, 근데 비싸서 안 샀는데 그런 거 보고 나니까 너무 또 매력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철컥철컥하는 거대한 기계들 너무 좋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괴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애 SF 영화가 있다면? 저 최애 SF요? 역시 약간 저는 메카닉 이런 거 좋아해요. 공각기동대, 건담 이런 애들. 왜냐면은 사실 그 스토리라인보다는 약간 비주얼 맞아요. 장난 아니죠. 비주얼. 맞아요. 그 모션이 너무 멋있어. 진짜 장난 아니라고 생각해. 약간 현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왜? 그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도 정말 멋있고. 트랜스포머도 사실 보는 맛이 있지. 트랜스포머 너무 좋지. 때려 부시고. 로망이 첫 차를 범블비로 사겠다. 라는 로망이. 범블비가 뭐지? 그 람보르기니. 아니, 범블비 그걸걸? 이름을 또 까먹었어. 뭐예요, 범블비가? 맞아, 쉐보레였어. 진짜로? 쉐보레. 쉐보레구나. 그래가지고 나의 첫 차는 그 어린 시절에 첫 차를 산다면 범블비로 사겠다. 도색을 저렇게 하겠다. 노란색으로. 머스탱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한 8천? 생각보다 안 비싸네. 그래가지고 근데 딱 그렇게 정확히 범블비를 주세요 하면은 비싸겠지만 그치. 약간 근데 사제 래핑도 많잖아 요즘은. 맞아. 그거 되게 좀 낭만 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문제는 진짜 자율주행이 돼야 진짜 범블비인데. 근데 그렇긴 하지. 걔네들도 자율주행 하나? 그건 모르겠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의 최애는
최근에는 좀 빠져있는 영화가 빅히어로가 너무 귀여워서 빅히어로에 나오는 저기 베이맥스가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사실 한국에서 있을 땐 베이맥스를 그러니까 좀 많이 덕질을 못했던 게 한국의 디즈니 스토어를 가도 베이맥스 굿즈가 별로 없어. 인기가 없어. 한국에서 인기가 인지도가 없잖아. 없어. 근데 일본 가니까 디즈니 스토어마다 베이맥스가 엄청 메인으로 떠 있는 거야. 그 너무 이유가 멋있다. 그 이유를 찾아봤지. 이유가 일본인 캐릭터가 나와. 아, 메인이 일본인이잖아. 일본인, 히로 일본인. 히로 일본인이잖아. 베이맥스가 일본인이라는 줄. 아니야, 베이맥스는 일본인이 만든 음. 애지. 걔 히로랑 히로 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불쌍한 대학원생이. 우리 대학원생 그분이 만드신 음. 그 로봇이 이제 일본인의 손에서 나왔고 극 중에서 그리고 그 도시가 샌프란소쿄라고 샌프란시스코랑 도쿄를 합쳐놓은 도시가 배경이라서 아마 일본인들이 좀 애정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빠져 있고 뭐 블레이드 러너 굉장히 좋아하고요. 블레이드 러너 네, 매력 좋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좀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키운다면 거대 괴수를 키울래요? 거대 로봇을 키울래요? 근데 이제 21세기 인간들은 하나쯤은 반려 괴수를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괴수를 드린다고? 괴수, 당연히 괴수지. 동물이 아니라 괴수? 괴수, 그렇지. 반려 생물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닌가? 무기물도 포함하면 어떤 반려 무언가를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일단은 뭐 동물을 키우고 계시니까. 그럼요. 네. 뭘 키우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도마뱀. 도마뱀. 지금 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서 만약에 키운다면 저는 괴수 쪽을 키우지 않을까. 도마뱀을 사랑하는 마음의 연장선에서 도마뱀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생물과 교감을 한다는 그런 따뜻함. 오케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나는 근데 반대의 입장이에요. 오랜만에 좀 갈리는데 저는 차라리 로봇을 키울 거예요. 특히 거대 괴수랑 거대 로봇이라고 한다면 나는 로봇, 당연히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조그맣더라도 난 로봇이 좋은 게 최근에 그 동물들에 대한 릴스를 많이 보는데 귀여운 건 맞는데 저거를 내가 관리하긴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네들은 밥도 챙겨줘야 되고 뭔가 그 구성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밥을 계속 사가지고 직접 먹여줘야 되고 시간에 맞게 온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로운데 로봇은 그거보단 좀 덜 까다롭고 민감하잖아. 애가 적당히 이제 배가 고프면 알아서 충전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뭐 밥을 좀 덜 주면 그러면 어차피 방전되긴 하겠구나. 근데 방전돼도 다시 꽂으면 되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반려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맞아. 로봇은 고치려면은 꺼놓고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동물을 키우실 건가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정도의 거대한 괴수라면은 과연 내가 얘를 키우는 걸까 얘가 나를 키우는 걸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키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동물한테. 자 그러면은 거대 괴수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생각나는 괴수 뭐가 있죠? 지금 거대 괴수? 네. 저는 사실 공룡? 주라기 월드 같은 데 나오는 뭐 티렉스 같은 사실 그런 애들은 괴수라고 봐야지 사실은. 그리고 되게 많지.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한강 괴물. 걔도 괴물이라고 봐야지. 괴수. 괴물이지. 그리고 사실 아이코닉한 거는 이제 그거죠. 고질라죠. 고질라가 나는 고질라 되게 옛날 영화죠. 옛날 괴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유행이 지난 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꾸준히 팬덤이 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클래식이지. 논문도 있어. 논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 가장 많이 연구된 괴수 1위. 그게 고질라요? 어떤 연구가 주로 돼요? 그런데 보통 괴수 연구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연구를 하지 했는데 약간 사회학, 철학적인 논문으로 많이 연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서 의견이 갈렸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우리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지금 강아지, 고양이, 반려인들이 지금 절반을 넘어가는 시대. 오케이. 자, 미래의 반려 무언가, 반려 거대 무언가. 인류는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오케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싸웁시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좀 특별한 걸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뭘 골라야 되냐면은 이게 유기물과 무기물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내가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강아지 고양이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강아지를 데려오지를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일단 괴수랑 로봇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는 나와 잘 맞는 종을 먼저 골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생물이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따뜻할지도 따뜻한 마음과. 근데 도마뱀은 냉혈이잖아요. 걔네는 차갑잖아. 걔네도 따뜻해요. 걔네도 따뜻해 그런 걔네들이? 마음이 따뜻해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랑한 이건 인정 뱃살을 못합니다. 말랑한 뱃살 만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마음이 괴수. 따뜻해진다. 아니 괴수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킹콩이다. 그러면은 뭐 정원동물이니까. 킹콩도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어. 걔네는 몸도 따뜻할 거 아니야. 그렇지. 동물이니까 저기 뭐야 온도가 유지되니까 포유류잖아 걔네들은. 근데 파충류인데 따뜻하다? 이거 약간 의심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뱃살이 말랑해요. 오케이. 근데 일단 중요하잖아. 말랑하다는 거. 베이맥스도 말랑해요. 그렇지. 부드럽고 아무튼 말랑하다는 거. 도마뱀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말랑한 뱃살과 그런 매력이 귀여운 매력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떠한 유기체, 거대 괴수의 장점? 약간 생물과 소통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그리고 약간 생물이다 보니까 함께 늙어갈 수 있다. 물론 내가 더 빨리 죽겠지만 그런 점, 세월을 함께 맞아갈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지. 난 그래서 약간 감정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괴수 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사실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내 차례로 넘어와서. 뭐 따뜻해질 수 있어. 근데 이제 따뜻해지다가 그 따뜻해진다는 건 정말 어떤 좋은 이상적인 케이스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키울 수 있다는 종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동물이라고 해서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얼룩말은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못 키우고 사자를 키우다가 이제 뭐 공격당해서 죽은 케이스도 많고 곰 같은 동물들도. 근데 얘네들은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근데 보통 영화에 나오는 괴수들도 역시 야생성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랑 대립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근데 그거를 키운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내가 길러지는 상황보다는 내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인 친화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얘를 나랑 친하게 지내고 나랑 친구로 혹은 내가 좀 제어를 할 수 있거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일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동물이나 괴수보다는 로봇이 좀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혹시 드래곤 길들이기 봤어요? 봤죠? 그 투슬리스 야생 거대 괴수와 친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 감동과 서사. 저런 딱딱한 기계에서 느낄 수 없다고. 감동과 서사. 그 무슨 재미야. 그거 그냥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냥 의식도 없는 애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는 코딩 해봤잖아요. 아니 코딩해서 딱 그 컴파일 돌렸을 때 얘가 돌아간다.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져. 발열이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 발열이 아니라 돌아간다. 내가 이렇게 만든 애가 돌아간다. 얼마나 이 감동과 희열. 희열이 느껴지는. 해봐서 알잖아요, 코딩 같은 것들. 근데 그거 뭔가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그렇긴 하지. 그치, 약간 일방적인 뭐 이거 농담으로 한 노력이잖아요. 소리고. 근데 사실 나는 느끼는 게 뭐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렇고 아니면 아바타에서 토르크 막토가 그 거대한 뭐냐 걔 날아다니네. 걔 이름이 뭐지? 아무튼 까만금 이크란? 이크란인가? 아무튼 걔 그 키우는 그러니까 그걸 길들일 때에 그것도 사실 잘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적인 교감이 된 거지. 사실 다른 멀티버스 가면 다 물려줄 거나 그래. 공격당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혔을 그러니까 거야. 정말 그러니까. 운이 좋게 이게 교감이 돼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로봇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게 인간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안전함? 너무 지루하다. 매일매일이 익스트림 스포츠이면 좋겠다는 얘기인 토르크 거지. 막토 정도는 타줘야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토르크 막토는 대체 종이 뭐야 근데? 걔네들은 걔네? 익룡 같은 애들 아닐까? 조류야 아니면 파충류야? 조류? 거대 조류? 근데 조류라고 하기에는 깃털도 없고. 응. 걔네들은 근데 날아야 되니까 약간 공룡? 익룡 공룡? 그러니까 확실한 건 차가울 것 같아.
그치. 맞아, 차가울 것 같아. 그럼 걔네라고 해서 딱히 따뜻하지도 않네요. 드래곤도 사실 차가울 거 아니야. 왜냐면 토르크막토가 그 거대한 동굴에서 거의 막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아, 그러네. 있다가 나오잖아. 그러네. 그러면 걔는 변온동물임. 그렇긴 하겠네. 응, 변온동물일 가능성이 높네. 그치. 그러면 파충류의 가능성이 있겠다. 아 근데 다들 참 따뜻하진 않네 몸이. 그러면은 그 나비족도 약간 차가운가? 걔네들은 겨울잠 안 자잖아. 그치, 겨울잠 안 자지. 뭐 아무튼 그건 다 하고. 자 그러면 다음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맞아, 아무래도 센 친구를 고르는 게 그치 이제 좋잖아. 나를 보호해준다는. 내가 누나랑 싸웠어. 내가 키우는 로봇이 나를 보호해줘야지. 누나가 맞아. 키우는 거대 개수한테서. 가라 약간 이렇게 그렇지. 싸워야지. 누가 더 셀까? 좋아.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전투력? 아무래도 생물 쪽이지 않을까? 왜? 왜냐면은 생물은 자가치유가 되니까? 자가치유가 되잖아. 그리고 생물의 장점, 무리가 있다. 아 한 마리만 키울 게 아니었어? 아 무리를 기를 생각이었어? 근데 약간 지금 도마뱀을 키우고 있잖아요? 도마뱀은 한 마리 키우든 10마리 키우든 유지비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지?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괴수들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 있잖아. 약간 투슬리스도 봐요. 여자친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뭔가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않을 수.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얘네가 얼마나 먹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네. 여러 마리를 키울 것이다. 그럼 나도 로봇 여러 개 키울 수 있잖아. 아 그러네. 양산이 오히려 더 쉽겠다. 아 그치 나는 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네. 아 그런 점에서 좀 아쉽네요. 그러면 그치 아이언맨도 여러 개 찍어냈잖아요. 그런 것 마냥 싸우려면 사실 로봇이 좀 더 유리하지. 그러네. 약간 아니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냐. 아무래도 싸움은 체급 싸움이지 않을까? 아 거대 개수는 계속 자랄 수가 있으니까. 하긴 로봇은 커지게 되면은 그 안정성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면은 못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알아서 성장을 하니까. 알아서 커져서 오잖아. 아 그렇게 알아서 최적화돼서. 근데 나는 상하는 로봇이 더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설계를 했을 때 커질 수 있는 그 한도는 로봇이 더 높은데 근데 말한 대로 지가 알아서 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 그렇죠. 그리고 로봇은 한번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로봇이 맞아서 부셔졌어. 그럼 부품 수급이 안 되면은 깡통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괴수들은 자가치유가 된다고. 아 근데 깡통이 될 정도, 그러니까 뭐 부품 수급이 안 될 정도로 파괴가 된다면 내가 보기엔 괴수도 자가치유 못할 것 같은데. 너 지금 우리 괴수 무시해? 아니 봐봐. 아 근데 누나 말이 맞아. 그러니까 생채기가 났어. 상처가 났어. 그러면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거대 괴수가 유리한 건 맞지. 로봇은 내가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지가 찢겼어.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괴수보다 로봇이 높지 않을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벌써 괴수한테 이입을 하네요. 그 친구는 고통을 느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로봇은 고통을 못 느끼지. 어떡해. 그런 입장에서 싸운다는 입장에서 사실 로봇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뭔가 전투력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통이란 게 없으면은 그런 의지가 잘 안 생기지 않을까? 뭔가 죽기 생겨서 얘네들은 그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블랙미러에 그거 있잖아. 약간 나는 항상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그거 알아요? 블랙미러 완전 초반에 전투하는 게임 속에서 막 이제 가상현실 들어가가지고 로봇이 있어 막 괴수가 돼서 전투를 하잖아. 링에서. 응. 뭘 얘기하는 거지? 게임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몇 편이었는데 되게 VR 끼고 게임하는 거야? 맞아. 그거. 근데 나는 항상 이기는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져줘라 이랬는데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 이러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로봇은 아프지 않아서 의지가 없은 것인데 거대 개수는 아프기 때문에 악착같이 싸운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뭔가 의지의 측면에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는 건 로봇이 아니라 괴수일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망도 갈 수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싫은데 약간 이러고 갈 수 있잖아. 근데 거대 개수의 문제는, 그러니까 거대 개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보거든. 그럼.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운다는 입장에서 근데 번식을 해서 모성애나 부성애를 가지고 싸우는
괴수를 로봇이 이길 수 있을까? 일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괴수가 셀 수도 있겠다. 좋아요. 뭐 강하다는 거는 일단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근데 이제 강한 친구를 고르는 게 과연 이득일까? 그치, 라는 그걸 생각을 해야 얘기해보고 돼요. 싶었어. 왜냐면은 무조건 이제 강한 친구를 데려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통제 가능해야 되잖아요. 맞아, 운용 맞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나보다 약한 존재의 명령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해. 그니까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전투력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데려와야 된다.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인 친화적이라는 관점에선 사실 나는 괴수보다 로봇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견이 없죠. 그렇죠. 이건 이견이 없죠. 훈련시켜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훈련이 더 쉬운가 이거는 사실 로봇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근데 이거는 또 코딩을 배워야 된다라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이제 박사 이상만 키울 수 있는 거. 상당히 또 박사도 로봇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만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이 쉽지도 않겠지만 어찌됐건 마스터를 했을 때 얘네가 말을 들을 가능성은 로봇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치. 네. 약간 자격 시험이 박사 학위인 거야. 최소 박사학위가 있어야 로봇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진짜 코딩 테스트 봐야 된다고. 알고리즘. 그치. 근데 거대 개수는 쉽지 않지. 거대 개수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거대 개수가 가진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네가 주인과 애착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애착을 만들기만 하면 정말 안전하다고 보거든. 맞아. 킹콩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는 정말 잘해주잖아. 애착 만든 이후에 얼마나 평화롭진 않았지. 어쨌든. 그치.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어찌됐건 최소 나한테는 최소한 엄청나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근데 로봇은 그거를 해주기는 애매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수명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쵸. 맞아. 너무 슬프잖아. 얘가 먼저 가버리면. 그렇지. 슬프지. 슬프지. 근데 그런 점에서 거대 로봇. 뭔가 내가 먼저 가도 그 친구는 괜찮을지도. 로봇은 슬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도 괜찮다. 근데 봐봐. 관련 개수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면 남은 하나가 너무 슬퍼. 마음이 아파요. 뭐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네. 아파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자동차를 몇 년 쓰냐? 몇 년 써? 자동차 사실 중고차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폐차하기까지 아무리 길어도 인간 수명보다 짧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로봇이든 동물이든 간에 크기가 클수록 오래 가지 못한다 그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거대 로봇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차보다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잔고장도 많을 거고 부품이 많은 만큼. 맞아. 그럼 뭐냐? 거대 로봇은 몇 년 못 간다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지. 길어야 한 5년? 나는 그 정도 보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 맞아. 오래 살았지. 근데 문제는 괴수도 똑같아요. 동물이 크면은 또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장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근데 막 고래 이런 애들 오래 살잖아. 그것도 그러네, 생각해보면. 코끼리 오래 살잖아요. 쥐보다 오래 살긴 하지. 오케이, 그거는 한 개체가 오래 산다라는 거는 로봇보다는 괴수가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겠네. 그리고 약간 유전자가 남는다. 약간 종의 보존과 이런 점에서는 거대 괴수는 유전자 풀이 남는다.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공장 세우면 그러네. 에휴. 로봇을 무한 생산이 가능한데 사실 5년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한테 만약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산업 시스템이 필요하네. 뭔가 어떠한 그치, 깔아야지 그런 그치, 시스템을. 공장과 연구소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원자재와 네. 그러네요. 그 로봇은 이제 막 소프트웨어 막 이런 애들 지원 종료되면은 내가 어떤 OS를 쓸 것이냐. 중요하지. 그렇긴 중요하지. 하지. 내가 그럼, 윈도우 그럼. 7으로 했는데 갑자기 윈도우 7 지원 종료.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면. 멍청해지는 거야. 점점 그럼 이제 늙는 업데이트도 거지. 안 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그치, 그런 노화라고 보일 수 있겠다. 그건 노화네 정말. 그 일본도 이제 로봇 강아지 회사가 망해가지고. 소니. 아이고. 망해가지고 이제 고장 이제 수리가 안 됐잖아. 그치, 한동안 그랬지. 지금은 다시 나와요. 약간 그런 점 다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 약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자체 생산하지 않는 한. 그치, 내가 만약에 그걸 깔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재력이나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오래 못 버티겠네. 근데 나 방금 생각해봤는데 우리 괴수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예전에는 아니 소도 막 3마리씩 먹었는데 오늘 막 1마리밖에 못 먹고 이러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옛날에 먹던 것만큼 먹지 못하고. 그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막. 약간 비늘이 약간 윤기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이것 좀 마음 아프긴 하네. 그치? 그런 점에서 로봇이 나을 수도. 근데 로봇도 똑같아. 점점 얘가 옛날보다 삐그덕거리고. 그 켜지는 속도가 느리고 잔소리가 진동이 너무 많아지고 발열 진짜 너무 심하고. 발열이 심해지고 그리고 점점 느려져 얘가 반응이. 어떡해. 그러면은 나도 좀 근데 그건 사실 슬프다기보단 좀 짜증날 것 같아. 기계라는 그 측면에서는 얘네 왜 제대로 안 되냐 옛날처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모델 2, 3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애착 형성의 측면에서는 괴수가 났다니까? 그렇긴 하지. 반려 로봇 이 개념이 좀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건 그러네요. 뭐 교감의 측면에서는 로봇이 훨씬 좀 불리한 면이 있네요. 맞아. 우리 괴수는 내 무덤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누나가 무덤을 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괴수가 될 수 있지. 그러면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 그게 맞지. 그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입양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먹이고 일단은 재워야지. 그치 어떻게 먹일 것이냐. 맞아. 지금 먹이고 재우는 게 밥이랑 집이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근데 진짜 거대 괴수 거대 로봇이잖아. 부동산이 조금 중요하다. 오케이. 자, 누나가 생각하는 거대 괴수의 그 형태를 먼저 얘기해보자. 투슬리스. 투슬리스. 그 정도 크기의 파충류 형태의 거대 괴수다. 오케이. 생각보다 거대하진 않네요. 아무래도. 나는 거의 카이주나 고질라 생각해서 키가 한 20m 될라나 이 생각했는데. 카이주는 그거 알아?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카이주는 전 세계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 친구를 그렇겠지. 키우려면. 오케이. 너무 크니까. 나도 그 로봇을 그러면 베이맥스 정도 크기로 합시다. 베이맥스 귀엽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둘 다 좀 귀엽고. 가정에서 충전이 되겠네. 그 정도면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은 거대 개수는 투슬리스 형태, 그리고 거대 로봇은 뭐 베이맥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좀 욕심내면 트루크 막토 정도. 오케이, 트루크 막토 정도까지 커지자. 욕심내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면? 사실 약간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약간 이런 애들도 키우고 싶긴 해. 그럼 브라키오 사이즈로 가봅시다. 그럼 나도 좀 무리해서 트랜스포머 사이즈까지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브라키오사우루스 사이즈의 이제 거대 개수와 트랜스포머 너무 큰가? 트랜스포머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면? 트랜스포머 괜찮지. 트랜스포머 정도의 로봇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럼 먼저 거대 개수는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될까요? 에휴 거대 개수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많이 약간 유기물이다 보니까 칼로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근데 계산을 해주셨어요? 내가 해서 줬죠. 네 맞아요. 기초대사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난 사실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가 진짜로 가능할까? 거대한 괴수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가 제곱 세제곱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키가 196이지만 제가 2m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4m까지 제가 자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몸무게가 몇이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뭐 몸무게가 몇 배가 될까요? 키가 2배가 된다면. 키가 2배? 약간 그 도형의 부피 구하기와 면적 구하기로 계산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2배가 된다고 해서 몸무게가 2배가 된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키가 2배가 되면은 내 피부, 그러니까 내 몸을 덮고 있는 표면적. 그러니까 피부의 껍질의 면적은 4배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길이의 제곱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은 8배가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키가 크면은 위로만 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클 것이고 옆으로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G 사이즈랑 코끼리 사이즈를 비교를 했을 때 G가 만약에 코끼리 키까지 크게 된다라고 해서 몸무게를 계산해보면 얼추 코끼리까지 나와요. 되게 비슷한 정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곱 세제곱 법칙이 동물의 세계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만약에 동물들이 괴수까지 커지게 된다면 몇 킬로가 나갈까를 계산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뭐 고질라라든지 아니면 킹콩 같은 동물들이 영화에 나오는 사이즈로 커지면은 몇 킬로일까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클라이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몸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 이거를 또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동물이 클수록 많이 먹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쥐 같은 경우에는 30g인데 2칼로리 정도면 살 수 있어요. 하루에 2칼로리면 너무 귀엽다. 2칼로리만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훨씬 크기이기 때문에 1600에서 2000칼로리는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5톤이 나가요. 그러면 하루에 5만 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엄청나게 근데 걔네 많죠. 풀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5만 칼로리를 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졌어요. 부지런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래는 얼마나 크냐? 고래는 100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버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100만 칼로리까지는 먹어야 하루에 100만 칼로리를 먹어야 생존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진짜 하루 종일 먹기만 해야겠는데? 엄청나게 먹는 거지 고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그 크릴새우 같은 거 먹잖아. 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멸종되겠는데. 먹는 거야. 어찌됐건 이걸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괴수들이 현실에 등장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얘네가 얼마까지 무거워질 것이고 그럼 몇 킬로 칼로리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가지의 괴수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미리 계산까지 해오셨어요? 네,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해주세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한강 괴물인데요. 이 한강 괴물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이 뭘까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봤어. 아 뭐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강 영화를 아무리 봐도 얘가 양서류일까 어류일까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근데 양서류임. 어떻게 알아? 양서류의 뜻이 양쪽의 생태계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잖아? 양서류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걔네는 피부로도 호흡하고 폐로도 호흡하고 약간 호흡 방식이 다양해. 근데 얘가 어떻게 호흡하는지에 대한 그건 없어. 근데 물 속에 있다가 나오잖아. 걔는 그리고 약간 아가미도 있지. 변태를 하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변하잖아. 걔네가 근데 애기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애기 괴물 어렸을 때도 그 모습이었을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근데 양서류이지 않을까? 나도 양서류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가장 큰 양서류인 중국 장수 도룡뇽을 갖고 와봤는데 얘가 1.3m까지 큰데요. 그리고 25kg란 말이지. 근데 한강 괴물이 12m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곱 세제곱 법칙에 따라서 몸무게를 계산해봤더니 중국 장수 도룡뇽이 12m까지 자라면 19.7톤이 돼요. 우와, 그 아파트 한 4층, 5층. 그렇지. 괴물이 진짜 그 정도로 큰 아파트가 거야. 되네? 아파트까지 크는 거지. 어찌됐건 얘네의 몸무게는 20톤까지 큰단 말이죠. 그리고 20톤까지 크게 되면은 클라이버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매일 8,300kcal를 먹어야 됩니다. 요거는 빅맥 15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소식한다는 생각이. 얘네 왠줄 알아요? 얘네는 도룡뇽이라 그렇구나. 변온동물이에요. 그래서 그치. 에너지를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아요. 맞아, 대사를 효율적으로 하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죠. 소식하는구나, 그래서. 클라이버 법칙에도 이게 변온이냐 항온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겠다. 수치가 달라요. 아무래도 체온 유지가 거의 대부분의 칼로리를 쓰는데 맞아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고질라는 120m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뭐야?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브라키오사우루스 정도면 작다고 얘기한 게 이 정도면은 작은 거야. 근데 코모도 왕 도마뱀이 가장 비슷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코모도 왕 도마뱀을 찾아보니까 3m에 보통 70kg 정도까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코모도 왕 도마뱀이 120m까지 크면 몇 킬로일까를 계산해봤더니 4,480톤까지 커요. 세상에. 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 매일 약 97만 kcal를 먹어야지 생존할 수 있다. 이거는 빅맥 약 1764개에 해당하는 양의 음식입니다. 얘도 근데 다행히 소식해. 맞아요. 이 정도면 가능해요? 이 정도면 소식이다.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 빅맥 하루에 빅맥 2,000개? 괜찮을 것 같아. 사줄 수 있어? 그 노력을 해봐야. 빅맥 얼마 하지 요즘? 우리 빅맥 하나에 얼마지? 한 10,000원 정도 하나? 그럼 매일 1,7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벌어다 주는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얘네를 쓴다. 응. 돈을 벌어주는 용도로. 얘네로 뭐 농사를 짓든 뭐 산을 갈아엎든. 난 얘로 유튜브 할래. 산발. 그럼 많이 벌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어. 기부를 빅맥으로 받아. 아 그렇지. 돈으로 받으면 더 좋고. 근데 얘 빅맥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칼로리를 빅맥으로 계산했지만 풀을 먹는지 뭔가 곤충을 미럼 같은 걸 먹는지 먹겠지. 어찌됐건 뭐 근데 소를 먹여도 되지 않을까? 그치 약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먹이면 조금 더 간단해질 수도. 자 근데 얘네들까지는 아직은 변온동물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생각보다 이제 소식해. 할만해. 킹콩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정원동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킹콩 별로 안 커요. 킹콩은 3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하네. 별로 안 커. 그래서 고릴라가 만약에 킹콩까지 큰다면 고릴라는 1.7m예요. 그리고 160kg란 말이죠. 얘네가 만약에 30m까지 큰다면 몇 킬로냐? 879톤입니다.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조금해. 조금해요. 30m밖에 안 되고. 근데 얘네는 매일 약 201만 킬로칼로리를 먹어야 됩니다. 지금 5,000톤인 애보다 거의 2배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체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이거는 빅맥을 약 거의 3,655개를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대한 고릴라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빅맥을 거의 하루에 4,000개씩. 하루에 거의 3,000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써야 된다. 그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먹이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먹이를 얘네를 풀어놓고 알아서 사냥하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직접 줘야지. 그리고 얘네를 이제 조달을 하려면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게 돼요. 중요하다 그것도. 근데 이제 차가운 상태로 상하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이런 대량의 빅맥 4,000개를 매일매일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음. 배설을 하잖아요. 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쌀까? 그래서 코끼리 같은 애들도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이런 초식 동물이나 이런 애들도 똥을 엄청 크게 하잖아. 크게 맞아. 싸잖아요. 싸죠. 그래서 이거는 정화조 시스템도 거의 하수도와 도로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도시 하나를 지어야 돼. 얘 하나를 인프라가. 위해서. 그거 쉽지 않은데? 이제 상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도로 유통망이 있어야 되고.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귀여운 괴수 한 마리를 키우는데 도시 전체가 필요하다. 오케이. 일단 거대 개수를 먹이고 키워서 먹여 살리려면은 도시 하나를 지어야 된다. 왜냐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사실 그거를 조달하고 또 손질하고 얘네가 또 싼 거를 처리하고 또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것이다. 라는 게 거대 개수의 가장 큰 어떤 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근데 사실 동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지. 우리 저기 강아지 키우는 데만 해도 맨날 먹이 어떻게 사야 되고 또 똥 어떻게 치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 쉽지 않지. 귀엽다고 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니까요. 네. 그 크레스티드 개코는 많이 싸나요? 그 친구는 근데 응가도 조그맣고 음. 하루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삽니다. 많이 안 싸네. 근데 밥을 한 2, 3일에 한 번씩 먹으니까. 그리고 걔네가 밥을 먹어도 많이 먹지 않아. 한 2mm 정도 먹어요. 근데 걔네들 밥 주다가 거대 개수 주려면 그치? 너무 힘들겠는데. 2mm씩 주다가 빅맥을 4,000개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음. 브라키오가 몇 미터 하려나? 6미터 하려나? 브라키오가 아파트 한 3층 높이인가? 오케이, 그럼 한강 괴물이랑 비슷한 정도네. 한강 괴물 사이즈라고 생각했어. 빅맥 15개면 나쁘지 않은데? 그치? 나 이 정도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심지어 또 체온 유지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룡이고. 근데 문제는 걔는 초식동 공룡이어가지고 풀로 먹여야 돼. 그러면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여야 돼. 걔네는. 풀을 계속 먹는다. 그리고 걔네는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목이 부러질 거야. 그렇게 먹으면. 그럼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주던지 해야 되네. 기린 밥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브라키오 정도면 실제로 기린도 살고 있는데. 그치. 그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그 정도 살지 않을까? 오케이. 그 친구 정도면은. 오케이. 하루에 15에서 20만 원 정도의 밥값. 숲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의 재력은 있다. 역시 돈이 많으셔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개굴님이 돈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네. 노력을 해볼게요. 브라키오를 위해서. 예. 우리의 브라키오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 이제 로봇은 어떨까? 예, 로봇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나도 이게 또 궁금해서 얘도 계산을 해봤지. 로봇은 얼만큼의 전기를 필요로 할 것인가. 기준은
얼만큼의 스마트폰 충전하는 걸 기준으로 스마트폰 몇 대분의 그 충전하는 에너지를 줘야 얘가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돌아가는 로봇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로봇 청소기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죠. 그리고 약간 우리가 반려 로봇한테 기대하는 만큼의 활동량일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을 로봇 것 같아. 청소기가. 맞아. 근데 보통 스마트폰 한 대 충전하면은 17시간을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17시간을 구동을 하려면은 스마트폰 21.5대의 전기를 써야 됩니다. 생각보다 착한 친구다. 얼마 안 된다, 생각보다. 여기까진 괜찮죠. 요거는 실제로 돌아가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이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에서 만든 페퍼라는 로봇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그 어린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셜 로봇이에요. 얘네는 17시간 구동을 위해서 스마트폰 60대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뭐 하길래 이렇게 많이 써요? 뭐 그냥 디스플레이 띄워주고 아이들 얘기하면 그것도 들어주고 뭐 소통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교육용이고 약간 힐링용으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얘네는 하루에 60대 정도의 전기세가 아니죠. 그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충전기를 꽂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데이터 처리를 하면은 조금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 일단 복잡할수록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 생각이 복잡할수록 그리고 그 모터가 많을수록 많이 필요하고요. 디스플레이가 많을수록. 디스플레이가 많을수록 많이 필요하고요. 발열이 심할수록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시나요? 스팟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개 형태 로봇이에요. 그 여기 국립중앙과학관에도 있는 맞아요. 맞아. 그 사족 보행을 하고 얘는 되게 균형도 잘 잡아요. 실제로 뭐라 해야 되지?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게 많은 애들이고 아무튼 얘는 사족 보행을 하고 있는 개 형태의 로봇이고 실제로 한 도베르만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스마트폰 336대에 해당하는 전기를 매겨줘야 17시간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스마트폰이 효율적인 건지. 스마트폰 상당히 효율적인 친구라고 볼 수 있지. 그니까 밥 잘 줘야겠다. 밥 잘 줘야 돼요. 또 사랑해 주세요 스마트폰들. 그니까. 네. 그리고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피규어라는 회사가 또 이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업계에서 또 나름 깃발 꽂고 있는 회사 중에 유명한 친구인데 얘는 사람 크기의 로봇이고요. 사람 크기의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이족 보행도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도 해요. 얘는 그래서 막 뭘 짚거나 옮기거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 친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나온 친구인데 17시간 구동을 위해서 스마트폰 412대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꽤 먹는 거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전기 412개를 사가지고 콘센트 412개를 연결을 해서 얘한테 전력을 매겨줘야 17시간을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얘도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약간 얘네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용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약간 내가 여기 타고 싶다. 약간 거대한 친구. 거대한 오케이. 친구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뭐 냉각도 해야 되고 왜냐면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통신도 해야 되고 센서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유지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쉽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뭐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 만든 메가봇이라는 거대 로봇이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4.9m예요. 약간 브라키오 느낌이네. 그 정도 사이즈 되겠다. 그리고 12톤입니다. 얘를 17시간 돌리려면요. 29만 대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29만 대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얼마냐? 전력 기준으로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전기세를 먹습니다. 빅맥이랑 비슷할지도. 빅맥이랑 비슷하다. 빅맥이랑 근데 아까 한강괴물은 20만 원이었어. 그러네. 확실히 양서류랑 그니까요. 이런 애들이. 얘는 온도 관리 해줘야 되거든. 얘도 맞아. 냉각해야 된다. 냉각해줘야 되고. 맞아. 그리고 얘는 뭐 실제로 움직이는 게 정말로 힘겨운 친구니까 12톤짜리니까 구동이 힘드니까요. 맞아. 그래서 뭐 돈 자체는 사실 먹이 시스템과 그러니까 먹이에 들어가는 돈과 그 전기세에 들어가는 돈만을 봤을 때는 사실 로봇이 조금 더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정용을 전기로 안 하고 산업용으로 산업용 기준이에요. 했는데 100만 원인가? 가정용을 하면 더 들겠지.
세상에. 산업용 기준입니다. 와, 아, 근데 아무래도 문제는 뭐냐면 얘는 똥을 안 싸요. 그러네. 얘는 자동으로 배설을 안 하네.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하루 종일 안 켜놔도 돼. 근데 진짜 장점. 꺼놓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큰 장점. 필요할 때만 키면 돼요. 맞아. 우리 컴퓨터도 그러네. 맨날 안 켜놓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100만 원이 매일 드는 게 아니다. 그니까. 딱 여- 쓰는 날만 쓰면 되잖아. 맞아요. 17시간을 켜둘 날이 얼마나 있겠어. 우리가 집에 있는 게. 우리가 반려동물 키워놓으면은 집 나가서 우리가 일할 때, 회사 갈 때, 아니면 잘 때는 우리가 꺼둘 수가 없잖아. 그때 얘네들이 집에 혼자 있는 거 걱정해야 되고, 얘네들이 또 그때도 에너지도 쓰고 있고. 근데 로봇은 우리가 잘 때, 아니면 뭐 회사 갔을 때 굳이 켜둘 필요가 없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얘네들은 사실 먹이를 유통해줄 필요도 없지. 전기는 깔려 있잖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러네. 약간 효율적이네. 키우기가 근데 돈은 많이 쉽네요. 든다. 그치, 맞아. 전기가 비싸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거대개수 키우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약간 교감이 중요하다. 교감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반려니까 오케이. 교감이 중요하다. 브라키오한테 빅맥 15개, 20개 주는 거 나쁘지 않아. 않지. 나쁘지 않아. 약간 오케이. 그거는 약간 어. 직접 줄 수 있어. 갖고 올 수 있어. 어. 우리가 진짜 맥도날드 가서 단체 주문 매일 하듯이. 맞아. 그 정도면 사실 요즘 초등학교 한반이니까 맞아. 가끔 서브웨이. 나쁘지 않아. 나 가끔 서브웨이 더 좋아하겠는데? 맞아. 그런 거 풀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치. 오케이. 약간.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먹이고 재우는 게 아주 기본적인 단계인데 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얘네를 이제 그냥 살려둔다 생존이 아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둬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종별로 건강 관리 유의 사항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질병과 스트레스와 약간 이런 점에서 너무 예측이 어렵다. 왜냐면 괴수가 질병에 걸리면은 어느 병원에 데려가야 될지 알 수 없어. 아, 그게 제일 문제라고 이 생각해. 친구는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수의사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 음. 그 어떤 수의사가 얘를 받아주겠다고 할까? 그치. 너무 그리고 수의사랑도 뭔가 좀 친해져야 되는데 수의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사실 수의사한테 가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수의사 괴수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사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수의사한테 다 치료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어느 정도 특별한 왜냐면 뭐 호랑이든 팬더든 그 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뭐 그쵸. 어떤 조치를 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원앤올리 괴수다 약간 이러면은 갑자기 투슬리스다 이러면은 아 투슬리스는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그렇지. 약간 저희 투슬리스다 멀미를 해요 이러면 아 원인을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문제는 너무 크면 CT 기계에 안 들어간단 그치 말이야. 맞아 기계에 안 들어간다 엑스레이도 못 찍고 맞아. CT도 못 찍고. 거의 지금 그리고 약간 투슬리스도 장어 못 먹는 거를 히컷만 보호자만 알잖아. 걔 장어 못 먹어? 장어 싫어해. 이럴 수가. 그래서 다른 그 용들이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장어만 안 먹어. 뱀장어. 아, 그래? 근데 그거를 신기하네. 얘랑 관찰을 하면서 붙어 있어야 먹이를 줘봐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하다. 병원 시스템이 또. 음. 그리고 얘를 어떻게 병원까지 데려갈 그래, 것인가. 맞아.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 그니까. 그리고 얘가 다양한 질병들, 장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맞아요. 이 평화로운 개수들이 갑자기 도시로 내려와서 이런 빛과 조명과 소음과 인간들의 관심과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난폭하니까 생각난 건데 얘네를 중성화를 지금 해줘야 될지 그런 것도 지금 왜냐면 얘가 짝짓기 시기인데 중성화를 안 해주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아까 무리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해주면 안 되지. 이게 약간 얘랑 짝짓기를 할 만한 상대가 있고 타이밍이 좀 잘 맞고 가정을 키울 조건이 된다. 내가 막 도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은 짝짓기를 시켜주면 되는데 무리를 키울 수 있는데 내가 나 한 마리 더 간신히 키운다 이러면 중성화를 해야지. 그렇지. 한 마리 키울 거면 중성화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되게 어렵다. 발전기를 그치.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되게 쉽지 난폭해질 것 같아요. 않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뭐 일단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고. 굉장히 크다. 오케이. 그리고 수술도 쉽지 않을 거고
검진도 쉽지 않을 거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진짜 오케이. 마음이 아파요. 반대로 로봇은 어떻습니까? 아, 로봇은 근데 조금 예측 가능성이 높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언제쯤 고장 날 것 같고. 왜냐면 처음에 구매할 때 대충 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뭔가 미리미리 부품을 쟁여둘 수도 있음. 아, 부품을 쟁여두기가 좋구나. 그럴 수 있겠다. 요런 게 고장이 나면은 요걸 갖다 써야 된다. 예비 부품들. 그리고 약간 그거 있어. 치료 방법이 지금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때까지 꺼두고. 그럴 수 있겠다. 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 연구를 할 수 있고. 맞아. 그건 걔는 좋네. 분해 후 재조립을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건강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꺼놓고 수술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맞아. 장점이네. 그게 며칠씩 해도 진짜 되고. 그게 그런 가장 측면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음. 그리고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 환경을 꼭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근데 동물들은 거기에 맞는 환경과 뭐 햇빛과 물과 이런 것들을 다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게 오염되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맞아요. 내 드래곤이 만약에 용암 목욕을 좋아해. 이러면은 이제 활화산에 데려가야 되는 거야. 영암 목욕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모래 목욕하는 드래곤이 있고 음. 약간 이제 아주 뜨거운 데서 몸을 지져야 되는 드래곤이 있고 막 걔네 끓는 물을 막 뱉잖아요. 근데 불도 그거는 뱉고 감당 독도 못하는데. 뱉고 그러네. 약간 그런 점에서 갑자기 이제 몸이 너무 간지러워해. 기생충이 생겼어. 근데 약간 용암에 마그마에 담갔다 빼야 될 때가 이러면 이제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로봇의 앞서인 것 같아. 뭔가 환경과 스트레스 관리와 이런 것들은. 맞아. 그치?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종을 한번 골라봐야 할 골라보자.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전소급의 전력 인프라가 있다. 이러면 트랜스포머까지 키울 수 있어. 그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다면 뭔들 못 키우겠어.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그마한 태양광 발전 창고에 설치하는 그런 게 있는지.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이보 같은 애들은 집에서도 키울 수 있지. 그치. 그냥 지금 그거는 거대 로봇은 내려갈 수 아니잖아요. 있지. 맞아. 오케이. 그럼 전력 인프라가 있다. 그러면 거대 로봇을 키우는 게 맞다. 오케이. 전력 인프라가 있다. 음. 근데 또 약간 그 거대 로봇도 좀 나뉘잖아요. 맞아요. 취향이 좀 다르죠. 내가 조종하는 애가 있고 리모컨으로 탑승하는 애가 있고 오케이. 약간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 알아서 생각하는 애가 탑재해서 있고. 약간 자율 주행이 가능한 애가 있고 약간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다. 난 독립성 있는 그런 친구가 좋다라고 하시면은 지능이 탑재된 친구를 고르는 게 맞고.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응. 전력 인프라가 있어. 응.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직접 조종하고 싶은 직접 조종하는 로봇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퍼시픽 림에 나오는 예거라든지 타면 되니까. 직접 탈 수 있는 뭐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애들을 키우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은 크라이테리아네요. 그리고 약간 내가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조종을 내가 거기 직접 타는 건 좀 불편하다, 무섭다. 조종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조종이 되는 로봇, 조종이 되는 애는 뭐가 있지? 외부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지? 외부에서 조종하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아예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지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아톰 같은 애. 아톰이 거대 로봇인가요? 거대하진 않지. 그쵸. 근데 아톰은 인공지능이잖아. 맞네. 걔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직접 조종하고 싶으냐 만약에 맞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에바나 예거나 이런 걸 타고 맞아. 직접 조종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애들을 타고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약간 자비스가 탑재된 아톰 같은 아니면 뭐 그거 아나? 호라이즌 시리즈라고 호라이즌 제로 던에 나오는 모임?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름을 거대한 로봇들이 살아요 그 세계관에는. 어머 귀엽겠다. 로봇 귀여워요. 마을이구나.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 로봇 마을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자동으로 그런 거? 움직이는 그런 거대 로봇들을 타는 게 트랜스포머 같은 애들을 키우는 게 맞다가 맞아. 첫 번째 이야기고. 잘 골라야 된다. 그럼 만약에 전력 인프라가 없다면 어떡하지? 그럼 뭐 이제 조그만 애들 키우셔야지. 그래? 조그만 로봇 청소기 이런 거 키우셔야지. 아니 근데 이제 거대 개수를 키우는 데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가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마뱀도 약간 전력이 필요해? 근데 막 따뜻한 데를 좋아. 근데 뭐 용암 같은 데 있는 활화산 있는데 데려다 주면 되니까. 그치. 그치?
그런가? 걔네는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하니까. 픽업은 전기가 없지만 거대 개수를 키우잖아. 그러네, 맞네.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약간 일단 거대 개수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걔네는 일단 키울 때 대규모 약간 축산수산 어떠한 농장 농장이 규모가 있다. 있다. 어. 또는 나는 이것을 감당한 물류 약간 유통망이 있다. 음. 그리고 이들의 배설물과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할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다. 약간 마을 하나가 있다. 나한테 마을이 있다. 그럼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애들 키울 수 있다. 큰 애들을 키울 수 있다. 그럼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런 생물 같은 애들은 내가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릴 수 있단 말이지. 얘네가 막 밤에 울면 어떡해. 짖어, 소리 지르면 갑자기. 어떡해. 그럼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목청도 클 텐데, 그치? 쟤 계속 짖어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나지. 옆집 브라키오가 계속. 층간소음 싸움 나고. 그럼.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을 하나가 있다. 오케이. 그 정도면 키울 수 있고. 근데 뭔가 또 무리를 키우고 싶다. 이러면 섬정도 하나. 오케이. 내가 무인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마을을 하나를 세울 수 있는 재력과, 음. 그리고 그 음식과 이런 것들, 상하수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은 거대 개수를 키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 아휴. 아니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한 마리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뭘 키워야 되죠? 한 마리만 키우고 싶다. 근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애를 키워야 돼. 독립적인 애. 예를 들면 고양이 한강괴물 같은 애들. 걔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잖아. 고질라는 외로워하나요? 근데 걔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양서류는 그런 고등한 감정을 느낄 수 없어. 양서류 파충류들은? 응. 그래? 그럼 고질라나 외롭다 한강괴물 같은 그런 양서 파충류는 걔네를 괜찮다. 키워야 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한 마리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무리를 키우고 싶다. 무리를 키우고 싶다. 그럼 뭘 키워야 되죠? 이제 드래곤, 투스리스 이런 애들. 드래곤은 무리 생활하는 거야. 드래곤 무리 생활. 근데 투스리스는 좀 독립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종에 따라 다르죠. 근데 드래곤. 걔도 그거잖아.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느끼고. 그니까 걔는 이거 발전기를 이제 잘 그래서 무리로 키우고 싶다. 그리고 킹콩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고릴라가 그러네. 무리 근데 생활을 걔도, 하잖아. 그리고 원래 킹콩이 내가 어느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걔도 외로워하잖아. 그리고 종이 어떤 영화에서는 여러 마리가 나올걸? 맞아. 그치? 걔가 리뉴얼이 많이 뭔가 버전이 많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거대한 고릴라가 사는 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지. 그니까. 거기서 떼어서 납치해서 키우는 거야? 아니지. 맘대로 여러 마리 같이 근데- 키워야지. 그니까. 왜냐면 여러 걔는 마리를 키워야지 얘네들은 독립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원래 실버백이라는 무리로 얘기를 사는 했잖아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원래 얘네들은 무리를 지어서 응. 사는 애들이라서 킹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 키우기엔 굉장히 좋은 맞아. 친구라고 볼 수 이게 있겠네요. 습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건 어때요? 에일리언? 에일리언. 걔도 그러네. 괴수잖아. 걔네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걔는 유지비도 생각보다 얼마 안 들 것 같고 알아서 잘 처신을 할 것 유지비가 같아요. 얼마 안 든다고? 사람을 먹어서 그런가? 얘네는 알을 사람에 낳지 않나? 그러니까 번식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성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일리언 중성화 생각도 못 해봤네. 그러니까 그 근데 문제가 에일리언 있어. 시리즈의 문제는 걔가 번식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걔가 번식을 하면서부터 사건 사고가 시작되잖아. 식욕이 아니라. 그럼 중성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에일리언 피가 산성이거든요? 그 정도야 뭐. 그래? 약간 야생에서도 막 독 뽑는 애들 많잖아. 근데 피가 산성인 애들은 없잖아. 피? 근데 상관없지 않나? 그 우주선 층이 녹아요. 피가 산성인, 왜 자연계는 산성인데가 많아요. 그냥 땅에다가. 흙에다가 거기서 뭐, 한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치. 에일리언을 중성화를 시키면 나쁘지 않다. 된다. 그러게 그 생각은 못했네. 그치, 합리적.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에일리언. 중성화만 할 수 있다면 에일리언도 좋은 애완동물이 될 것이다. 그치. 오케이. 걔는 또 혼자 있어도 혼자서 잘 돌아다니니까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 누구를 공격만 안 한다면? 응. 오케이. 좋은 것 같아. 중성화만 하면 공격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사실 라포만 잘 싸우면 나를 응. 보호해주기엔 에일리언만한 애가 없지. 그치. 걔는 또 알아서 잘 처신을 잘 하잖아요. 그치. 잘 돌아다니고 그치. 맞아. 먹이도 잘 찾고 알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일리언 나쁘지 않. 일단 나쁘지 알겠습니다. 않다. 예, 에일리언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그럼 자.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정의를 하자면 나한테 원자력 발전소 같은 전력 인프라가 있다. 그러면 거대 로봇을 키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만약에 나의 마을이 있다. 그러면 거대 개수를 키운다. 그럼 저같이 마을도 없고
그 원자력 발전소도 없으면 뭘 키워야 되죠? 그럼 로봇 청소기. 아, 로봇 청소기나 로봇 키워라. 청소기.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크레스티드 핸드폰. 개코나 키워라. 그럼. 그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면은 거죠. 만약에 나는 공장도 없고 응. 마을도 없고 발전소도 없다. 응. 그러면 작은 동물이나 작은 로봇을 키워라.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로봇을 키우십시오. 그럼 키워도 되지. 그럼 어. 아이언맨 키워도 돼요. 아이언맨을 키운다고요? 약간 나는 내가 자체적으로 연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약간 그러면 그러면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럼 저를 좀 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상시 운영 가능한 박사풀을 가지고 있다. 아이언맨. 그렇다면 저도 어, 고용해 주세요. 그럼. 네, 저도 사실 운영 가능한 박사풀에 들어가고 아이언맨을 싶습니다. 키우는 건 아니지. 아이언맨은 사람이니까 아이언맨을 고용하는 거지. 마크를 키울 수 있는 거지. 아이언맨들이 만든 여러 개의 어. 마크 시스템 그리고 뭐 응. 자비스 같은 맞아. 그런 로봇들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런 거. 건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개굴님께서는 뭘 응. 키워야 되나요? 저 크레스티드 개코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크레스티드 개코 정도? 저도 로봇 청소기 한 개 사는 걸로 아무래도. 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핸드폰 잘 키우자. 핸드폰, 네, 사랑하는 핸드폰. 지금 촬영 중인 나의 맞아요. 충신 핸드폰. 고마운 핸드폰. 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어디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대 로봇. 거대 로봇을 어디서 음. 입양하냐? 그냥 로봇. 로봇을 입양하는 거? 그거는 사야지, 전자매장에서. 그냥 산다. 하이마트 가세요. 하이마트. 하이마트 사지 않을까요? 하긴 이번에 현대 막 음. 테슬라. 아니, 근데 사실 로봇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로봇이 뭘까? 로봇이 뭘까요? 로봇. 아 지금 너무 귀여운 애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럼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세탁기. 세탁기 로봇인가요? 사전적 의미에서 로봇이지. 노동하니까. 아,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전기 자동차 로봇인가요? 걔네도 로봇이 아닐까요? 어떠한 어. 힘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이동이라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 세탁기, 가습기 다 로봇이다. 가전제품은 로봇이다. 가전제품은 로봇이다. 그럼 우리 모두 로봇을 키우고 있는 거네.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 오케이. 핸드폰. 밥솥도 로봇인 거야, 그러면? 밥솥? 로봇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그건 너무 로봇 아니에요? 너무 로봇이라고? 응, 너무 로봇 아니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로봇이야? 그렇지 않아?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한 게 뭐냐면 로봇이 뭐냐를 물어봤을 때 이건 딱 로봇이다 아니다를 응. 칼같이 자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애매한 거지. 맞아.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엔 난 밥솥은 로봇은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하찮아? 왜냐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저거 뭐지? 다마고치도 로봇이다 이렇게 된다. 다마고치도 그렇고 응. 이거 하이라이트, 인덕션.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것도 로봇이라고 봐야 돼. 그러네. 전열기구네 걔네는. 그치. 전기장판도 로봇으로 봐야 된단 그러네. 말이야. 그럼 그렇기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는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가 그냥 애매하네. 냉장고다 그러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응. 요즘 여기에 AI가 달려요. 그렇다면 이거 로봇이냐 말이지. IoT가 있으면 로봇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어찌됐건 로봇의 조건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일단 센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무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판단까지 얘가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내가 조종하는 에바는 로봇이 아니야? 걔는 자기가 판단 못 하잖아. 걔는 껍데기네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거네? 그럼 자동차는 로봇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이언맨 슈트가 로봇이냐 음. 라고 한다면 자비스까지 같이 있어야 자비스와 마크가 같이 있어야 로봇이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탑승형 로봇은 로봇이 아닐 수도 있겠다. 판단을 안 하니까. 범블비는 로봇인데 그렇게 되면 의족은 로봇인가요? 그렇게 되면 의족은 로봇이 아닌데? 잠깐만, 근데 얘네들은 센서도 없어. 맞아. 걔네는 말고 사다리 같은 애인 거지. 그럼 의족은 사다리와 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버튼까지 센서로 볼 것이냐? 상호작용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까 말한 탑승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버튼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네. 에바는 그럼 로봇이 아닌가요? 아닐 수 있겠는데? 신지는 그럼 뭐에 탄 거야?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사다리에 탄 그것과 다를 바 없네. 근데 어찌됐건 계산만 한다고 해서 로봇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 작동을 해야 돼. 그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작동이 뭔가 유압 시스템이나 이런
모터나 이런 걸 활용해야 네, 작동에 움직여서 쳐주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판단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사실 전기 자동차 로봇인 것 같아. 근데 누나가 말한 대로 에바 로봇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발언 상당히 위험한 걸?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위험한 걸? 하긴 근데 정의가 그러네. 아, 그러게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그치 뭔가 아톰은 로봇임. 걔는 생각함. 그치 생각하고 그건 명백한 로봇이지. 뭐, 난 근데 에바와 마크가 로봇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둥글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전자매장에 가도 우리가 지금 로봇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거대 로봇을 사고 싶다 하면은 만들어야지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 그럼 거대 개수는 어디서 입양하죠? 이거 거대 외계 정도? 외계? 아니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약간 이런. 혹시 처리가 막 오염이 한강 괴물 같은 애들이 폐수로 오염된 데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우연 돌연변이를 기대해야 되나? 그게 가장 현실성이 있을 수는 그럼 있겠네. 입양이 맞나? 관리야? 내가 약간, 관리해주는 거야? 약간 관리 감독. 그럼 공무원이어야겠네? 공직에 있어야겠네? 아니지. 돌연변이 관리해주는 게 꼭 공직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또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공무원이어야 같은데. 되지 않을까? 뭐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거대 개수를 입양해오기는 어렵겠네. 아무래도 입양이 현실적으로? 아니고 근데 약간 거대 개수는 내가 얘네를 만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갑자기 내가 담당자가 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기로 출근하세요. 이러면 당일날 제가요 이렇게 이 친구를 위한 그것이 가장 관리센터 같은 데서 약간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돼. 그럴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로봇 청소기나 키우고 핸드폰이나 키우는 네, 크레스티드 개코나 키우는 걸로 그러는 것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너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뭐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이 참 초라하네 항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수요와 어떤 욕망이 있어 왔지 않나요? 맞아요. 인류는 예전부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귀여우니까 귀여워서?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아니 큰 로봇과 개수가? 근데 뭔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 그게 마음이 따뜻해져? 얼마나 낭만이야.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까짓 거 3개 한번 구해보죠. 근데 약간 누나가 이런 너무 느낌. 좋은 것만 보고 있어. 누나가 너무 투슬리스 같은 애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있지? 아니 보통 괴물은 싸우잖아. 괴물이랑 싸우잖아. 뭐 고질라 빌런들이야. 그치. 도시 부시고 그, 얘네들은 항상 도시에 나와요. 근데 인간이 서식지를 남전히 냅뒀으면 도시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 그런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특히 SF라는 장르에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거대 괴수와 로봇이라는 두 어떤 크리처들이 장르지, 장르가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분위기와 감성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그래요? 의도가 달라요. 좋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거대 괴수 같은 거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뭐야 이런 재난이야. 그러니까 인류가 마주친 어떤 재난, 문제 그치. 상황. 어떡하지? 이런 거고 거대 로봇은 보통 그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으로 등장해요. 그렇지. 또 인간이 만들고 그래서 약간 거대 로봇은 인간이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했잖아. 그럼 거대한 국가의 그런 통제.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서 등장을 합니다. 거대 국가의 통제로 등장한다. 거대 국가, 거대 자본 이런 게 같이 등장을 하고 어떤 인간의 기술력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등장을 합니다. 좀 선역에 가까울 수는 있겠네. 선역, 그렇죠. 약간 근데 통제는 선역은 아니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등장해요, 보통. 도구로? 근데 괴물은 재난이고. 괴물은 내가 예측할 수 없잖아. 맞아. 걔네는 뭐 어떻게 우연히 발생했거나 외계에서 뚝 떨어졌거나. 그래서 약간 인간이 되게 무력하게 당하는 어떠한 재난, 문제점, 인간의 위기 이렇게 보통 그런 맥락으로 등장을 하고요. 로봇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인류의 해결책. 근데 그 해결책이 맞는 해결책일 수도 있고 틀린 해결책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맥락으로 등장을 합니다. 좋은 배경이 된 차이를 주셨네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걔네가 어디 등장하냐면은 뭐 어디 섬에 밀림에 무인도에 뽕 떨어지면은 괜찮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 보통 맞아. 도시에 등장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왜 보통 도시에 등장하나? 약간 연출적 관점에서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이만큼 크다. 건물과 비교했을 때. 건물만 하다. 약간 이렇게. 어. 그래서 인간, 건물, 괴수 이렇게 가는 스케일의 비교를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어쨌든 때려 부셔야 되니까. 그런 그게 더 도파민? 위기감이 있지. 그치. 사실 나무 때려 부셔봐야 그치? 조금 덜 하잖아. 약간 마음이 좀 타격이. 아플 뿐이지. 그래서 근데 약간 서사 어떠한 스토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문명이 파괴되면서 위기감을 조성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나의 서식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 약하다. 이렇게 나약하다. 이렇게. 그런 교수 것- 앞에선 말짱 그냥 아주 약한 존재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상식적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인간들은 어디 먼 바다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걔네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쨌든 이야기의 접근성과 현실감, 몰입감이 생기네. 몰입감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에 출몰을 한다. 오, 좋은데요, 그건. 그래서 보통 도시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 네.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고질라 같은 거대 괴수들 있잖아요. 킹콩, 카이주, 뭐 한강 괴물, 램페이지 이런 애들은 키워드가 보통 영화의 주제라든지 보통 다뤄지는 맥락 키워드가 핵, 전쟁, 재난, 환경, 생태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또 신기한 게 어떤 문화와 철학적인 면에서 연구가 많이 됩니다. 그래요? 어떤 집단의 문화, 어떤 나라의 문화 또는 철학적인 탐구. 인류는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핵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 전쟁의 어떤 철학적인 면 또는 재난 환경에 관한 사유, 생태에 대한 사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반성 이렇게 등장을 해요. 진격의 거인이랑 비슷한 맥락이네. 맞아요. 걔네도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걔네도 유기물이네. 유기물이고. 그렇지. 괴수긴 하잖아, 실제로.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괴수들은 유기물 괴수들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근데 또 다르게 거대 로봇 같은 애들, 건담이나 퍼시픽 림이나 트랜스포머 이런 애들은 국가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이제 윤리 이런 맥락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력, 인간의 오만 이런 맥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답이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은 답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틀린 답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등장합니다. 두 개가 얼추 보면 되게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맞아요. 부분인 거네. 맥락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뭐 거대 괴수 같은 경우는 철학적 탐구나 어떤 문화적인 성찰, 철학적 성찰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로봇은 미디어 쪽에서도 탐구가 많이 이루고 그리고 얘네는 진짜 약간 진짜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거대 로봇 이런 게 키워드로 있으면 로봇 공학, 인공지능 진짜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뭐 문화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렇게 그리고 거대 괴수 같은 애들은 뭐 철학, 역사, 문화 이런 탐구로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좀 많이 된다.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연구 키워드가 아예 확확 다르더라고요. 연구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네. 얘네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맥락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얘네가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괴수와 로봇을 보는 시각과 어디까지 가능하겠다, 뭐 어떤 게 위험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괴수는 어떤 신화적 존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약간 신의 천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네.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이 땅을 지키는 원래 있었던 존재다. 원래 있었던 존재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현대의 괴수는 이제 인간 기술이 보통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서식지를 파괴했다거나 오염시켰다거나 방사능 같은 게 됐다거나 뭐 외계에서 왔다거나 기술이 실패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실수인 게 많고 그래서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처음으로 이제 방사선과 핵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이 드러났던 해여서 어떠한 단일 거대 생명체 헐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방사능 감마선이죠. 갑자기 그런 걸 맞았다. 그리고 1950년대로 가면 이제 생명공학 분야가 발전을 하면서 어떤 변이, 진화, 돌연변 약간 이런 뉘앙스의 괴수들이 많이 나오고 2020년대부터는 복합재난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외계에서 왔다. 합쳐서? 그럴 수 있겠다. 약간 그래서 통제 불가능 어떠한 시스템의 형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의 경우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되게 흐름이 달라지는데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제 현실의 로봇은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다리가 많은 그 강아지 형태의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바퀴를 달고 있는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미디어의 로봇은 거의 다 인간형이에요. 관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직립을 하잖아. 그러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네는 정말 로봇은 한결같이 인간형으로 등장을 했어요. 미디어에서. 시대를 타지 않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자. 왜 로봇이 인간형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그래서 로봇은 이제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 남자들이 자동차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로 인식을 한대요. 로봇도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확장된 몸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타는 게 많은 거야. 나의 일부다. 그래서 내가 강해진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종하잖아. 나의 의지로 움직이잖아. 초기에 로봇은 조종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탔잖아. 인간이 타고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투사된 몸인 거야. 확장된 인간이 몸인 거야. 그래서 인간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인간형이어야 정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고통 이런 거를 투사해서 이입해서 몰입해서 보여줄 수가 공감하기가 있어요. 쉽지. 그래서 제가 그냥 자동차가 가네가 아니고 내가 자동차가 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형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인간형이어야 내가 조종을 하고 내가 직접 타야 이 로봇으로 발생한 어떠한 결과가 인간의 책임이 돼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책임의 결과,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서사적인 면에서 스토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봇이 갑자기 뭐 폭주를 해가지고 도시가 부셔졌네 이게 아니고 거기 타고 있던 인간이 뭐 조종을 한 인간이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게 몰입을 하고 서사에 어떤 의미를 주기가 좋다. 그게 훨씬 잘 드러나니까. 그래서 인간형이다. 그래서 로봇 이런 거대 로봇들은 거의 다 인간형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개수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데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거대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간형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서사가 됩니다. 그 트랜스포머의 그 첫 변신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거대한 그 스토리의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괴수는 가만히 있어도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죠. 괴수가 그냥 도시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도 걔는 충분히 위협적인데 로봇은 움직여야만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로봇, 멈춰 있는 로봇은 약간 망한 로봇인 거야. 아, 이미 고장난 로봇인 거야. 운영이 정지된. 그래서 그러네. 얘가 위협을 하려면 어쨌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괴수가 자고 있거나 눈 감고 있는 건 그래도 무섭지만 로봇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은퇴한 로봇일 가능성이 높다. 맞아. 이미 다 녹슬어 있고 약간 그럴 수 그런 있겠다. 슬픈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콘텐츠나 미디어에서 이제 거대 개수 로봇이 보통 이렇게 등장을 한다. 확실히 둘 다 좀 쓰는 목적이나 이런 특징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로봇들이 나올지. 근데 확실히 SF가 현실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매번 과학이 발전하면서 SF의 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게 SF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거대 로봇이나 괴수라고 해서 다르진 않은 것 같아. 다 그냥 현실 반영하고 발전하면은 얘네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네. 저번에 좀비 이야기 했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SF에서 거대 로봇, 거대 개수와 같은 크리처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는 걔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SF가 되게 그런 점에서 인간과 가까운 장르라고 볼 수 있겠네. 맞아요. 오히려. 인간을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인간과 가까운 장르다. 맞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오늘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좋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희는 핸드폰 열심히 키우는 걸로 에휴 밥 잘 주고. 정리를 하고 대신 이렇게 SF 속에서 거대 개수와 로봇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묘사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뭐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나도 키울 수 있는 거대 개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어찌됐건 언젠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로봇이 됐건 아니면 괴수가 됐건 저희가 새로운 걸 키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럼요. 예, 과학기술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4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